그 머리핀 누구 거니? 좁은 골목길을 걷던 남자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골목 한쪽에 고정됐어요. 국밥집 가게 앞에 쪼그려 앉아 흙놀이를 하고 있는 두 여자아이. 똑같은 얼굴, 똑같은 옷.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의 머리에서 무언가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트 모양의 골드 머리핀. 남자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남자는 머리핀을 본 순간 손끝이 떨리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춘 후 물어보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꼬마야, 그 머리핀 누구 거니?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거예요. 예뻐서 엄마 몰래 하고 나왔어요. 그 순간 남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머리핀. 자신이 직접 디자인해 만들어 아내에게 선물했던 그 머리핀이 지금 이 아이의 머리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하나뿐인 머리핀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올 한 해 복이 가득하길 온 마음 다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에서 경기도 가평까지는 차로 1시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2대가 가평 읍내 좁은 도로에 나란히 멈춰 섰어요. 앞차 뒷문이 열리고 남자 한 명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검정색 고급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은 그는 38살 김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5월의 햇살이 가평 읍내 골목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빽빽한 빌딩 숲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어요. 낮은 지붕들, 오래된 간판들, 좁은 골목 사이사이에서 은은하게 풍기고 있는 구수한 음식 냄새가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비서 박성준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전했습니다. 대표님, 신규 사옥 후보지가 여기서 도보로 5분 거리입니다. 오늘 오전 중에 부지 전체를 돌아보시고 오후에 토지 소유주와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면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국내 대표 액세서리 브랜드였어요. 귀걸이 하나, 반지 하나에도 직접 디자인에 참여한 그가 회사를 키우면서 서울 본사 외에 전국 주요 도시에 사옥을 하나씩 마련해 왔습니다. 가평은 그 다음 후보지였어요. 청정한 자연환경과 젊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라 브랜드 이미지와도 잘 맞았죠. 남자와 일행이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지우는 도면을 훑어보면서도 가끔씩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어요. 건물 높이, 도로 폭, 주변 상권의 분위기.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도면이라도 두 발로 직접 걷고 두 눈으로 직접 봐야 느낌이 온다고 그는 늘 말했어요. 이쪽 골목이 메인 도로랑 연결됩니까? 네, 저 모퉁이 돌면 바로 연결됩니다. 지훈이 도면을 접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까르르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들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무심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국밥집 가게 앞이었어요. 낡은 나무 간판 아래 두 여자아이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똑같은 얼굴에 똑같은 옷을 입은 쌍둥이였어요. 아이들은 작은 손으로 땅을 파며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온 신경이 흙놀이에 집중된 해맑은 얼굴이었어요. 지우는 아이들이 노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 흐뭇한 마음으로 시선을 거두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5월 햇살이 비추며 한 아이의 머리 위가 반짝였습니다. 지훈의 걸음을 멈추고 아이를 유심히 쳐다보았어요. 처음에는 눈이 부셔서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다시 바라보았어요. 아이의 머리에 꽂힌 머리핀. 삼중으로 겹쳐진 하트 모양의 골드핀이 햇살을 받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남자는 그 머리핀을 본 순간 도면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지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 접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머리핀이었으니까요.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비서 성준이 떨어진 도면을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머리핀만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 발, 또 한 발. 그는 아이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확신은 더 강해졌습니다. 세 겹으로 겹쳐진 하트 모양, 18K 골드 특유의 빛깔, 그리고 핀에 각인된 이니셜이 보였습니다. M, J. 지훈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아이들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키를 낮춰 아이와 눈을 맞췄어요. 흙놀이에 열중하던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아저씨였지만 두 아이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저 맑은 눈동자로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아이들이 놀라지 않도록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어요. 안녕, 머리핀이 예쁘네. 그 머리핀 누구 거니?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거예요. 예뻐서 엄마 몰래 하고 나왔어요. 엄마가 아시면 어떡해? 괜찮아요. 엄마 지금 바빠서 모를 거예요.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다시 흙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지훈에게 방금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이 이 남자의 세상을 어떻게 흔들어 놓았는지 전혀 알 리가 없었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잠시 굳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주변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읍내의 자동차 소리도, 비서가 부르는 목소리도, 5월 햇살 속에 지저귀는 새소리도 전부 아득해졌어요. 오직 아이의 목소리만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엄마 거예요. 지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고 나서 비서를 돌아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를 만들어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 합시다. 네, 대표님, 오후에 토지 소유주와 미팅이. 다음으로 미뤄줘요. 서울로 먼저들 올라가세요. 비서는 뭔가를 더 묻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지훈의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눈빛은 평소와 달랐어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비서 성준이 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죠. 성준은 다른 직원들에게 눈짓을 보내고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일행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동안 지훈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아이들을 내려다보았어요. 두 아이는 여전히 흙놀이에 열중해 있었습니다. 아까 핀을 하고 있던 아이가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더니 빙긋 웃었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가슴이 아려왔어요. 지훈은 고개를 들어 아이들 뒤편에 있는 낡은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쌍둥이 국밥.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국밥집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국밥집 문을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삐걱, 낡은 나무 문이 열렸어요. 좁은 식당 안에는 점심 식사하는 손님 몇 명이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국물 냄새가 가득했어요.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였지만 지훈의 코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때였습니다. 주방 쪽에서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나왔습니다. 두 손에 빈 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긴 머리카락을 하나로 묶고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걸어오다가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여자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릇이 기울어지며 달그락 소리를 냈어요. 가까스로 떨어지지 않았지만 여자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아내 이민정이었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지훈도 말을 잃었습니다. 5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이 야위었고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었어요. 5년 동안 지우려 애쓰고 또 애썼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식당 안 손님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국밥을 먹고 있었어요.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선 두 사람의 세계는 완전히 멈춰 있었어요. 먼저 움직인 건 민정이었어요. 그녀는 급하게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틈으로 작은 손 두 개가 보였어요. 아까 골목에서 흙놀이를 하던 두 아이였습니다. 민정이 아이들을 주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 나 배고파. 알겠어. 어서 손 씻자. 민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민정아. 5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주방 문이 닫혔습니다. 달칵 소리와 함께 안쪽에서 잠기는 소리가 났어요. 식당 안이 조용했습니다. 손님 한 명이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다가 다시 국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지훈은 주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할지 그냥 그대로 계속 서 있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방 안쪽에서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정아, 무슨 일이요? 얼굴이 왜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밖에 손님 오셨어요. 민정의 목소리는 평온한 척 애쓰고 있었지만 떨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주방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아주머니는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손님, 국밥 드릴까요?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은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주머니는 구석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쪽에 앉으세요. 지훈은 아주머니가 가리킨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방 문이 잘 보이는 자리였어요. 그는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차가웠어요. 문 너머에 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두 아이가 있었어요. 아까 골목에서 웃으며 흙놀이를 하던, 세상에 하나뿐인 머리핀을 하고 있던 바로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나왔습니다. 뽀얀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지우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눈은 주방 문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가끔 안쪽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지훈의 가슴이 쿵쾅쿵쾅 요동쳤어요. 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이 민정을 처음 만난 건 지인의 소개였습니다. 당시 지훈은 액세서리 브랜드를 막 창업한 33이었고 민정은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던 30살이었어요. 첫 만남에서 두 사람은 3시간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디자인 이야기, 색깔 이야기,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말이 끊이질 않았어요. 지훈은 처음으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는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시장을 함께 돌아다니며 재료를 고르고 작업실에서 나란히 앉아 새벽까지 일하고 완성된 작품을 서로 모델이 되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정이 웃을 때 생기는 눈가의 주름이 지우는 좋았어요. 진심으로 기쁠 때만 나타나는 그 주름이요.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지훈의 어머니 김명숙이었습니다. 처음 민정을 소개하던 날 어머니는 한 번도 웃지 않았어요. 식사 내내 차가운 눈으로 민정을 훑어보았습니다. 민정이 자리를 비운 잠깐 사이 어머니는 낮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 아이 집안이 어떻게 되니? 어머니, 집안이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없다고?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구나. 그 후로도 어머니의 반대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생전 처음으로 어머니 뜻을 거스르며 민정과의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결혼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크지 않은 예식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민정이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이 지우는 아직도 생생했어요. 결혼 1주년이 되던 날 지우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며칠 동안 작업실에 틀어박혀 직접 만든 머리핀이었어요. 세 겹으로 겹쳐진 하트 모양. 18K 골드. 민정의 이름 앞 글자를 새겼습니다. M, J.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핀이었어요. 민정은 핀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지훈이 직접 핀을 민정의 머리에 꽂아주었습니다. 민정이 거울을 보더니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여보, 이거 평생 간직할게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게요. 그 말이 지훈은 좋았습니다. 지훈과 민정은 결혼 생활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년이 지날 무렵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회사 고문으로 들어오면서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회사 행사에 민정을 빠지게 한다거나 명절에 일부러 먼 친척들을 부르는 시기였어요. 그때마다 지우는 어머니께 이야기했지만 어머니는 늘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지훈을 따로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이 영상 좀 봐라. 화면 속에는 민정이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와 손을 잡고 나란히 길을 걷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카페에 앉아 마주보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아주 다정해 보였고 연인 사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이는 그대로다.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상은 분명했습니다. 지훈이 출장을 다녀온 사이의 날짜였어요. 지훈은 그날 밤 민정에게 따졌습니다. 민정은 모른다고, 저 남자가 누군지 자신도 모른다고 했어요. 지훈은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어머니는 지훈 몰래 민정을 불렀습니다. 지훈이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어머니는 민정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 치료 잘 받고 있지? 민정의 아버지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명숙이 미국 유명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준 것이었어요. 그 치료를 계속 받으려면 매달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민정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면 치료는 계속 지원해 주마. 하지만 거부하면 아버지 치료는 오늘부로 끝이다.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정은 오랫동안 이혼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고르던 아버지.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던 얼굴. 그 치료가 하루아침에 끊긴다면 어떻게 되는지 민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제시한 대로 민정이 결정할 거라 믿고 있는 것처럼 느긋해 보였어요. 민정은 펜을 들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펜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어요. 어머니는 서류를 가져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서면서 한마디를 남겼어요. 잘 생각했다. 오늘 안으로 나가거라. 그날 밤 민정은 작은 가방에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과 지갑 그리고 서랍에 고이 넣어두었던 작은 상자 하나. 상자 안에는 지훈이 직접 만들어 선물해준 그 머리핀이 들어있었습니다. 민정은 상자를 가방에 넣었어요. 이것만큼은 두고 갈 수 없었거든요.
짐을 싸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고 속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스트레스와 긴장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평소와 느낌이 달랐습니다. 며칠 전부터 속이 좋지 않았고 냄새에도 예민해지고 몸이 무겁게 느껴졌던 것들이 하나둘씩 생각났습니다. 민정은 서랍 속에 있는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 화장실에서 확인한 순간 앞이 캄캄했습니다. 두 줄이었습니다. 민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쁨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기뻐야 할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조금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임신 소식을 알렸지만 시어머니는 완강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지훈이 아이가 맞는지 확신할 수가 없구나. 난 그 아이를 우리 집안 아이로 인정할 수 없다. 약속은 약속이니 빨리 짐 싸서 나가줬으면 좋겠구나. 시어머니의 말에 민정은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뱃속의 아이에게 미안했어요. 환영받으며 태어나야 할 아이가 존재 자체를 거부당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민정은 다짐했어요. 자신이 혼자라도 뱃속의 아이를 행복하게 잘 키워보리라. 민정은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하필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민정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돈도 거의 없었어요. 지훈에게 연락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전화번호는 이미 차단해 놨을 거라고 했어요. 실제로 지훈의 번호를 눌렀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밤거리를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걷고 또 걸었어요.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했어요. 그것 하나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떠돌았습니다. 여관에서 자고 편의점 음식으로 버텼어요.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타고 무작정 올라탔다가 종점에서 내렸는데 그곳이 가평이었어요. 걷다 보니 국밥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임신하고 나서 이상하게 국밥이 먹고 싶었어요. 평소엔 잘 먹지도 않던 음식이었는데요. 민정은 작은 국밥집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시켰어요. 숟가락을 들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따뜻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잃었어요. 눈을 떴을 때는 낯선 방이었습니다. 아주머니 한 분이 옆에 앉아 계셨어요. 국밥집 사장님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무 말도 묻지 않고 죽을 떠먹여 주었어요. 밤새 민정이 울자 그냥 곁에 앉아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갈 데 없으면 여기 있어. 나도 혼자거든.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민정은 그렇게 가평 국밥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손도 대지 않은 국밥 앞에 앉아 있었어요. 국물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 있었어요. 5년 전 민정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민정이 스스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갔다고요. 바람이 났다고 했어요. 영상도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국밥집에서 문 너머에 숨어 있는 민정을 보니 무언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람이 난 사람이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도망친 사람이 5년 동안 여기서 조용히 아이들을 키우고 있을까요? 그리고 저 아이들은 도대체 누구의 아이들일까요? 주방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민정이 나왔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어요. 그녀는 지훈 앞에 멈춰서서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오셨어요? 물음표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지훈을 똑바로 보지 못하면서도 떠나라는 의미가 담긴 목소리였어요.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들, 내 아이들이지? 민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지훈의 눈을 피하려 했지만 그 말이 공기 속에 너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 내 아이들이지.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앞치마를 꼭 쥐고 있었어요. 대답해줘, 민정아. 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은 안 돼요. 민정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잘게 부서졌어요. 저 지금 점심 장사해야 해요. 제발 그냥 가주세요.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습니다. 더 붙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민정의 눈빛에 담긴 두려움이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두려움은 무엇을 향한 걸까요? 자신을 향한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향한 건지 지훈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돈을 놓았어요. 내일 다시 올게. 민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정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테이블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지훈은 가평 근처 숙박업소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눈을 뜨면 천장이었고 눈을 감으면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두 아이의 눈매, 웃을 때 생기는 보조개.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지훈은 국밥집 근처 골목을 서성였습니다. 아직 가게 문이 열리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는 골목 어귀에 기대어 서서 기다렸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국밥집 옆 작은 집의 문이 열리며 두 아이가 뛰어나왔어요. 서아와 하나였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옷에 오늘은 각각 다른 색 머리띠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골목으로 달려나가 흙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조금씩 다가갔어요. 아이들은 지훈을 보더니 어제의 아저씨라는 걸 알아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저씨 또 왔어요? 응, 또 왔어. 지훈이 아이들 근처에 쪼그려 앉았어요. 말을 걸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흙을 빚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서아가 진지한 얼굴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언니 옆에 찰싹 붙어 앉아 같이 따라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쪽에서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걸어왔습니다. 아이들을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어머, 우리 쌍둥이들 또 나왔네. 예쁘기도 해라. 아주머니가 핸드백에서 사탕 봉지를 꺼냈어요. 이거 먹어. 아줌마가 주는 거야. 하나가 눈을 반짝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탕 봉지를 받아들고 바로 하나를 입에 넣었어요. 서아는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흐뭇하게 웃으며 지나갔어요. 지훈은 무심코 떨어진 사탕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성분표를 훑었어요. 그 순간 눈이 성분 표시에 멈췄습니다. 땅콩 함유. 지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하나가 갑자기 목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르고 눈이 풀렸습니다. 하나야? 서아가 동생을 흔들었어요. 하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느다란 숨소리만 새어나왔어요.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지훈은 이미 몸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를 안아 올렸어요. 아이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좁아지고 있었어요. 지훈은 이 증상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신도 어릴 때 같은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땅콩 알레르기. 빠르게 처치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반응이었어요. 병원이 어디야, 병원.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서아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국밥집 문이 벌컥 열리며 민정이 뛰어나왔습니다. 하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나야, 하나야. 차 어디 있어요? 어서요. 지훈이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달렸습니다. 작고 가벼운 몸이 팔 안에서 흐느적거렸어요.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달리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민정이 뒤를 따라 달렸습니다. 서아도 울며 따라왔어요. 국밥집 아주머니가 마당에서 뛰어나오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게. 어머니, 서아 좀 봐주세요. 저희 병원 다녀올게요. 민정은 국밥집 아주머니를 어머니라 부르며 딸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차가 골목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 하나를 아는 채 뒷문을 열었어요. 민정이 올라탔습니다. 지훈이 하나를 민정의 품에 넘기고 운전석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시동이 걸리기가 무섭게 차가 튀어나갔습니다. 뒷좌석에서 민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나야, 엄마야. 눈 떠봐. 하나야. 지훈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가평 읍내 병원까지 10분 거리를 그는 5분 만에 달렸어요.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하나를 안고 뛰어들어갔어요. 땅콩 알레르기예요. 기도가 막히고 있어요. 빨리요.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하나를 스트레처에 눕히고 처치실로 밀어 넣었어요. 민정이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처치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정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지훈이 민정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처치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셨어요. 에피네프린 투여하고 안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지켜봐야 하니 입원하시죠. 민정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쏟아졌어요. 지훈은 의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는 작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에 붓기가 조금씩 빠지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민정이 아이 손을 꼭 잡고 앉았어요. 지훈은 병실 한쪽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민정은 하나 곁을 지키며 꾸벅꾸벅 졸다가 깨기를 반복했어요. 지훈은 자판기에서 따뜻한 음료 2개를 뽑아왔습니다. 민정 옆에 하나를 내밀었어요. 민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지훈을 바라보다가 음료를 받았어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의 고른 숨소리만이 병실을 채웠어요. 먼저 입을 연 건 지훈이었습니다. 5년 전에 어머니가 나한테 영상을 보여줬어. 당신이 다른 남자랑 같이 있는 영상이었어. 그리고 이혼 서류를 내밀었는데 당신 도장이 찍혀 있었지. 나는 그걸 믿었어. 민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는데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당신을 원망하면서 살았어. 5년 동안.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오니까 이상한 것들이 보이는 거야. 바람이 난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을 리 없고, 저 아이들이 내 체질을 닮아 있고, 당신이 날 피하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인 것 같고, 민정은 음료컵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 영상 속 남자가 누군지 나는 정말 몰랐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영상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조작한 거예요. 내가 마트에서 장 보는데 어떤 남자가 말을 걸어왔어요. 길을 물어보길래 대답해줬을 뿐인데 그게 그 영상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지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건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치료 끊겠다고 하셔서 당신한테 연락하려 했는데 번호가 막혀 있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민정아, 임신한 줄도 그날 밤에 알았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짐을 싸고 있을 때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어요. 5년이야. 5년 동안 당신이 바람 피워서 도망간 여자인 줄 알고 살았어. 그 사이에 당신은 여기서 혼자 아이 둘을 낳아 키웠고, 민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어머님이 무서웠어요.
다시 나타나면 아버지 치료를 중단한다고 하셔서 그래서 숨어 있었어요. 당신한테서 숨은 게 아니라 어머님한테서 숨은 거예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이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민정이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당신 말 한마디 들어보지 않고 어머니 말만 믿어버려서 미안해. 혼자 다 감당하게 해서 미안해. 지훈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아이들한테도 미안해. 5년 동안 아빠 없이 자라게 해서. 민정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5년치 눈물이었어요. 억울했던 것, 무서웠던 것, 그리웠던 것이 전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지훈도 울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하나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민정을 바라보다가 옆에 있는 지훈을 발견했어요. 아이는 잠시 지훈을 바라보더니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울어요? 지훈이 눈물을 훔치며 웃었어요. 떨리는 미소였습니다. 하나야, 많이 아팠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을 뻗어 지훈의 뺨에 가져다 댔어요. 차갑고 작은 손이었습니다. 지훈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민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하나는 퇴원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아이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았어요. 서아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동생을 보자마자 달려와 꼭 안았습니다. 국밥집 사장님도 눈을 붉히며 하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강아지 많이 놀랐지. 할머니도 몰랐네. 할머니 울지 마요. 나 이제 안 아파요. 하나가 할머니 볼을 토닥였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면서 눈물을 훔쳤어요. 지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민정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서울 좀 다녀올게. 며칠 걸릴 수도 있어. 민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만날 거예요? 응. 이대로 둘 수 없어. 민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훈이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번엔 내가 다 막아줄게. 출발하기 전 비서 박성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 실장님, 경호 인력 2명 지금 당장 가평으로 내려보내요. 국밥집 근처에 티 안 나게 배치하고요. 그리고 어머니 회사 관련 자금 흐름 전부 다 뽑아요. 비자금이든 법인 카드 유용이든 뭐든 다 찾아내요. 전화기 너머로 성준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회장님, 어머님 관련해서요? 네, 어서요. 지우는 전화를 끊고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가평의 산들이 멀어져 갔습니다. 저 산 아래 국밥집에 민정이 있고 두 아이가 있었어요. 5년 동안 몰랐던 나의 가족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오후였습니다. 지우는 곧장 어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벨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김명숙이 서 있었어요. 고급 가운을 걸친 채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보더니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연락도 없이 웬일이니? 지우는 대답 대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어요. 어머니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가평에서 민정이를 만났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의 손가락이 와인잔을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어머니가 한 일 다 들었습니다. 영상 조작한 것, 치료비로 협박해서 이혼 서류 받아낸 것, 임신한 며느리를 밤에 내쫓은 것.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그 여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자기 합리화를 위해 거짓말을 늘어놓은 거야. 증거라도 있어? 쌍둥이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제 딸들이에요. 5년 동안 제가 모르고 있던 제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어머니 때문에 5년 동안 아빠 없이 자랐어요. 어머니는 시선을 돌렸어요.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우리 가문을 지키려고 그런 거야. 그 여자는 우리 집안에 맞지 않았어.
다 너를 위한 거였다고. 저를 위한 것이었다면서 제 아이들은 왜 버리셨습니까? 지훈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저지른 일은 법으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박 실장이 조사한 자료 이미 검찰에 넘겼습니다. 비자금 3개, 법인 카드 사적 유용, 재단 자금 불법 유출. 전부 다요.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지훈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나는 내 엄마야. 압니다. 그래서 직접 말씀드리러 온 겁니다. 지훈은 돌아섰습니다. 현관을 향해 걸어가다 멈추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어요. 다시는 민정이와 아이들 근처에 오지 마세요. 이건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훈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이른 아침 김명숙의 집 앞에 검찰 수사관들이 찾아왔어요. 수갑이 채워지던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지훈의 차가 가평 읍내 골목에 멈췄어요. 국밥집 앞마당에 두 아이가 나와 있었습니다. 서아가 먼저 지훈을 알아보고 소리쳤어요. 아저씨 왔다? 하나도 뛰어나왔습니다. 지훈이 차에서 내려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두 아이가 지훈 앞에 섰습니다. 지훈이 두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서아야, 하나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저씨가 사실은 아저씨가 아니야. 너희들의 아빠야. 두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진짜 우리 아빠예요? 응. 진짜 아빠야.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하나가 잠시 지훈을 바라보더니 두 팔을 벌렸습니다. 지훈이 아이를 꼭 안았어요. 서아도 옆에서 지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민정이 국밥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국밥집 사장님이 민정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잘됐다. 정말 잘됐어. 사장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국밥집 안에 5사람이 둘러앉았어요. 국밥집 아주머니가 뚝배기 국밥 5그릇을 차려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고 구수한 국밥 냄새가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하나가 숟가락을 들더니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할머니, 너무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고 많이 커라. 지훈이 국밥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뽀얀 국물이 따뜻하게 넘어갔어요. 서울의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민정이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지훈도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지만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서아가 지훈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랑 같이 살아요? 지훈이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정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지만 분명한 고개짓이었습니다. 지훈이 서아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응, 이제 아빠 어디 안 가. 하나가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야호! 사장님이 피식 웃으며 국밥 그릇을 치웠어요. 국밥집 안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5년 만에 찾아온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가평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어요. 국밥집 처마 아래 5월의 바람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머리핀이 선반 위에서 달빛을 받아 가만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드디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과 민정은 이제 사랑스러운 두 딸 서아와 하나 곁에서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드는 평범하고도 소중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늦게 찾아온 행복이지만 그렇기에 더욱 따뜻하고 더욱 오래갈 행복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머리핀 하나가 5년 동안 엉켜있던 진실을 풀어냈습니다. 지훈이 조금만 더 일찍 의심했더라면, 민정이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 할 때
사람은 때로 가장 작아진다는 것을요. 민정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버텨온 5년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오해로 멀어진 소중한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작은 용기의 시작이 되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꽃길 사연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려요. 새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올 한 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온 마음 다해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세요.